온라인 활동가 샵 1차 빙고의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참가자 인사 나누기 하고 발제를 지음이 하고 예약 손님을 더 초대해 보려고 했지만 어쨌든 다 같이 예약 손님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우선 뭐 지금 현재 빙고 상태를 다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그 작년하고도 좀 바뀐 게 보일 텐데 차입자가 원래 제일 많았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를 못 보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오른쪽은 빙고에 모여 있는 돈들이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빙고 적립금이 4,300만 원을 제일 많고 이 넓이가 대략의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첫 번째 출자자, 그다음 출자 지지금 모여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네, 나머지 다 출자자고요. 약간 흐리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차입자라고 해서 그냥 출자자가 아니라 이제 차입 빙고가 빌려온 돈, 우호적인 차입자한테 빌려온 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이 비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예, 차입자들이 최대 뭐 5천만 원 정도까지, 5천만 빈 정도까지도 있어서 꽤 많았는데 이게 많이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리고 조금 짙게 표시된 거는 이제 적립금들이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출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예, 이쪽은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 돈들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예치금이 1억 3천 정도가 남아 있고 이게 예, 넓이상으로 이제 이 정도 비율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주거협동조합, 예, 뭐 공룡, 그린지, 뭐 왼자족 이런 순서대로 그 자금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좀 색깔 구분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 이 좀 짙은 갈색은 주거 공동체들이에요. 예, 이 주거지들이고요. 그래서 공유주거, 왼자족, 평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 약간 겨자색으로 표시한 게 사무실이거나 뭐 그 상가거나 그러니까 비주거용 공간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들, 경성공유지, 분땅조합, 내일상해, 뭐 에밀리숲, 빈컴퓨터, 레드북스 이건 뭘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개인 조합원들이에요. 예, 개인 조합원들인데 원래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적었는데 지금 뭐 이런 480 정도 되는 거나 530, 뭐 430, 그다음에 하나 이제 예외적으로 13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이 비율도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거 공동체들이 약간 줄어들고 오히려 절반 정도는 좀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공유주거 공동체가 커서 어쨌든 숫자상으로 이제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것 같고요. 조합원 이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 대체로 뭐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이 표는 이제 계속 그 빙고의 조합원이라면 항상 대체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를 좀 잘 이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주제는 결국은 이 예치금 부분이 이게 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어떻게 해보자 라는 주제 얘기입니다. 아이고, 예, 예치금 이걸 이제 연도별로 1기부터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변화해 온 양상인데요. 사실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치금은 이제 요 비율인데요. 녹색. 거의 없다가 6기 때 조금 많았고 7기, 8기도 적었다가 9기, 10기, 11기 때서 이제 이렇게 많은 건데 사실 예치금은 종속 변수죠. 그러니까 그 이걸 뭐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뭐 조절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남는 부분이 이제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사실 종속 변수라서 다른 것들도 변화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자산, 우리의 전체 가진 우리가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자산이 뭐 이렇게 전체로 증가하는 추세죠. 그리고 8기 때부터 갑자기 많이 증가했는데 이 갑자기 많이 증가한 이유는 보면 이 출자금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 차입금도 같이 많이 증가를 했죠. 예. 그러면서 사실 자산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예치금이 이렇게 확 증가한 게 이제 9기 때인데 이때가 오히려 이제 차익 이용은 오히려 좀 줄었고
그래서 예치금이 이때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때 이후로는 보시면 이용한 금액은 약간 줄었다가 다시 좀 늘었다가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예치금이 한 8기 혹은 그 전에 7기 정도부터 해서 이용한 금액, 그러니까 공동체 공간에 들어가 있는 이용한 금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물론 이제 저기 정원이 지음이 권한을 줘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머 누가 들어 아 죄송합니다. 저거 이게 왜 자동으로 안 들어오지? 네, 예, 다시 그래서 이용금은 대체로 뭐 내부적인 변화는 많이 있었는데 어,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체 유지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출자금은 8기 때부터 쭉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게 출자금이 뭐 한 2억 선에서 한 3억 3, 4천 정도 선까지 올라갔으니까 출자금이 사실 많이 늘어난 거는 뭐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차입금은 이제 9기 때 뭐 최대화로 빌려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좀 갚기 시작한 거죠. 예.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보내기 시작을 해서 차입금을 많이 줄여드렸어요.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반환할 만큼 반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치금은 원래 한 9기 때부터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 자,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 6기의 잠시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이때는 뭐 정말 예외적으로 잠시 원래 우리가 12월에 정산을 하니까 잠시 예외적으로 좀 많았던 거고 실질적으로 예치금이 거의 없는 구조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좀 남으면 차입금을 반환해 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좀 약간 유동적으로 차입금을 빌렸다가 반환했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 예치금이 거의 없는 구조로 운영해 왔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은행이 예치금을 거의 0에 가깝게 예, 그 6기 때 제외하고는 거의 한 10%, 5%도 안 되게 뭐 거의 0에 가깝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거고요. 오히려 예, 보통은 보통은 사실은 예치금이 항상 어느 정도는 있죠. 뭐 유동 자금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계속 좀 되게 효율적이었던 거고 지금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9기 때 마지막 전셋집이 종료가 됐고 그다음 이때 뭐 이제 사회적 주택을 매입해 보자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때 이제 차입도 하고 그래서 대비를 하다가 네, 예치금 1억 이상의 예치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의 5억의 10%를 예비금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뭐 그러면 5천만 원 정도죠. 5천만 원 정도가 있는 거는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프로는 사실 다른 신협의 경우도 2,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반환하고 뭐 이런 예비금이 필요하니까 뭐 사실 다 조사는 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뭐 다람쥐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보통 이제 자활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뭐 50% 정도 되기도 하고 뭐 오히려 이제 이 활용을 충분히 못하면 그 정도인데 뭐 우리도 이걸 어느 정도로 생각할 것인가는 뭐 이제 정하기 나름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 10%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면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근데 현재가 이제 1억 4천 정도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줄어든 7월에 이제 최대 1억 7천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좀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예치금은 그래서 현재 이제 주거래 은행에 수시 입증식 MMF 계좌에 예치 중입니다. 이게 연수익률 0.8% 정도 돼요. MMF 계좌가 뭐냐고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뭐 일종의 뭐 증권 계좌인데 은행 간 뭐 거래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수시 입출금 시기인데 이율이 있는 이게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현재 차입금은 3,500만 원 정도인데 물론 이걸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연 이율 3% 정도로 우리가 차입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지금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데 이제 차입할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고 어쨌든 예.
이거 한 3,500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그래서 다 반환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치금으로 차입금을 다 반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뭐 벌써 이제 한 2년, 3년 돼가지만 오히려 돈은 있는데 공유주가 늘지 않는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계속 월세만 이제 그 매입학 보유하고 있는 뭐 공유주거 협동조합이나 대구 그린집 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월세인데 사실 월세여서 돈이 남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매입 만약에 우리가 뭘 매입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사실 부족한 금액인데 네. 그래서 제 예치금이 좀 오늘의 주제가 예치금이 좀 많아서 어떻게 써볼까 이런 거지만 사실 많다는 기준의 문제죠 사실은. 예. 그 뭐 매입을 해보자라고 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출자를 더 해야지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아무튼 예. 그래서 예치금 비율이 높다는 것의 의미를 좀 따져보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출자금이나 차입금이 많으니까 예, 출자금이나 차입금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줄이려면 뭐 차입금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출자금을 줄이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차입금을 반환하는 건 이제 향후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우호적인 차입금까지 반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고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우호적인 그 차입금이 있는데 뭐 그 빌려주시는 분들도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약간 유동자금이 있고 당장 쓸 일 없으시니까 빈고에 빌려주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반환했다가 뭐 반환할 수는 있는데 반환하면 이제 그분들은 또 그럼 이 돈을 또 어디다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 하시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 나중에 뭐 다른 쪽에 활용하신다면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다시 차입하자라고 하면 또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소피아 권한 달라고 하는 거.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있지? 아무튼 그리고 실제로는 차입할 수 있는데 그 대기하고 있는 차입금 혹은 차입 자금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2년간 차입금을 반환해 왔다 그랬는데 사실 그것들이 물론 이제 차입을 반환을 요청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치금이 많으니까 좀 차입 이자를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반환을 해버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예치금 1억 7천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뭐 매입을 한다라는 식의 이제 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추가로 더 차입을 할 수도 있는 금액들이 오히려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가능할지는 뭐 연락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 출자금을 줄여야 한다는 건 사실 좀 그렇고 그러니까 출자가 사실 많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매입을 생각을 하자면 출자가 적게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큰 돈을 하려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숫자가 늘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치금이 계속 늘어나면 그럼 지금 출자하는 거는 빈고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 지금 출자하면 빈고는 예를 들면 지금 출자 지지금으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6% 정도까지 출자 지지금으로 적립을 했는데 실제로 아까 뭐 예치라면 0.8%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도 차액 정도는 약간의 이제 빈고를 그러니까 당장 그냥 빈고의 상황으로 보자면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럼 지금 출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실제로 좀 있어요. 예. 특히 좀 고액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기존 출자금도 반환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뭐 얼마 전에 운영위원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예. 그것도 이제 뭐, 물론 뭐 이제 필요하셔서 반환을 하신 거지만, 저기 출자를 한 게 그대로 이제 빈고에 예칭으로 남아 있으면 이게 빈고를 도와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줄여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출자금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지만,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반대로 이제
이용금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용 활동을 빌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쨌든 신규 공동체나 공유지의 설립이 원활한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빙고의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사실 안 생긴 건 아니에요. 신규 공동체나 공유지가 없었던 건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왜 월세만 했으니까. 월세만 해서 천만 빈, 2천만 빈, 뭐 이 정도씩으로도 공유지를 설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금리 시대와 이제 전세가 소멸되는 상황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다른 데서 더 빌려서 그 집을 구한다면 큰 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빙고에 크게 이용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도 같이 있다. 그리고 그것의 효과로 이용이 적으면 이용 수입이 적어지겠죠. 이용 수입이 적어지면 이용 분담금도 당연히 적어질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의 이제 수지 상태가 악화되는 효과가 있고, 이랬을 때 그러면 예치금 이자를 늘려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0.8%짜리에 그냥 우리가 주거래 은행이니까 주거래 은행에서 수시 입출금식으로 예치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그냥 괜찮은 0.8% 정도 계좌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럼 이거라도 늘려야 되나? 예를 들면 좀 더 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예치금을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고, 뭐 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그 정기 예금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거든요. 언제 반환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뭐 좀 알아보면 1% 정도까지, 1% 정도까지 하는 수시 입출금식 계좌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 필요하다라면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거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방식의 투자라도 늘려야 되나. 예를 들면 요새 주식 시황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라도 자금을 운용을 해서, 아니면 뭐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쪽이라도 이 자금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나, 이런 식의 고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잠시 안 보고 채팅에 꼭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막걸리 드시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고, 개화라, 글쎄요. 넷플릭스 주식. 예,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잠깐만요. 예. 그래서 뭐 관련된 고민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공동체 공유지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서가 어쨌든 23년간 계속 공동체들한테 이용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식의 요청은 계속했지만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더라는 거를 사실 확인한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 뭐 빙고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형태로 공유지를 늘려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이제 대출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주도를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들이 하고 거기에 이제 빙고가 자금만 공급하는 형태라고 하면 이제 대출이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운영에 참여하거나 뭐 운영을 주도하는 모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대출이라기보다는 출자죠. 그러니까 투자에 가까운 출자의 형태일 텐데, 예를 들면 뭐 지금 그냥 뭐 쉬운 예로 이제 주거 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어디 빈집이 있고 거기에 이제 빈집이 생겨날 때 빈집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꾸릴 때 빙고가 대출하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빙고가 그냥 계약을 하는 거죠. 그 집을 하는 계약을 하고 뭐 구성원들을 모집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 예, 이런 모델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어쨌든 뭐 결국은 중요한 건 활동가의 문제인데요. 공동체와 공유지를 늘리는 활동가들이 중요한 건데,
그게 뭐 빙고의 활동가든 아니면 뭐 외부의 활동가든 이런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사실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빙고 공동체들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닌 그러니까 빙고 외부의 이제 다른 단체들이나 공동체들의 경우도 만약에 뭐 돈이 좀 있으면 좀 더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빙고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어떤 뭐 활동가들 발굴을 한다거나 지지한다거나 교육을 통해서 키운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사실 한 2년? 뭐 하여튼 뭐 요 기간 동안 사실 좀 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전 같으면 뭐 그러니까 공동체 내부에서 이제 자체 동력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지역 기반으로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빙고는 이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빙고 이 역할이 이제 빙고로 좀 넘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공동체로 보면 이제 이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제도화되거나 이런 형태들이 있었다. 빈집이 축소가 많이 됐죠. 예, 뭐 해방촌에서 떠났고 이제 융평에서 또 하고 있다가 또 조금 축소될 예정인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부천의 모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뭐 잘 이제 겉으로 봐서는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부 쪽의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좀 받은 것 같고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제도화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주거 복지 혹은 뭐 사회적 주택 뭐 심지어 최근에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 이제 기본 주택 이런 식의 어쨌든 이런 주거 복지 차원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계속 관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거 공동체 입지가 약간 좀 애매해진 상황인가? 그래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빙고 공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빙고에서도 공유지에서는 단체나 상호공간 혹은 상업공간 등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 형태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그동안 이제 주된 그러니까 빙고의 그 공유지 주된 전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월세 보증금 그중에서 이제 전세의 비중이 중요한 거고 전월세 보증금으로 인한 자본 수익을 이제 탈환하면서 탈환하는 것이 이제 주된 전략이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예, 그 전략 자체가 좀 변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라는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환경도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0년 사이만 해도 뭐 인터넷 뱅킹 이렇게 이상하네. 인터넷 은행이죠. 그뭐 카카오 같은 카카오나 K뱅크 같은 이런 인터넷 은행과 뭐 핀테크 뭐 이런 것들 등등의 실제 뭐 저금리 개인신용대출 상품도 늘어나고 있고 은행을 접하는 이제 방식 자체도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 직장인이라면 저금리의 전세보증금 대출이 되게 확대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세 물건 자체의 이제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공유 전략이 어떻게 될 거냐, 부동산의 추세와 부동산 정책들, 뭐, 이사 세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라는 거고, 주거 공간이든 뭐 비주거 공간이든, 그리고 뭐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그 사업체, 뭐, 뭐, 어쨌든 뭐 이런 형태의 공유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해결 방안은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답이 없는데 그래서 뭐 요 얘기를 그냥 좀 편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첫 번째 방법은 뭐 그냥 역시 전세인가 아직 전세 물건이 다 없어지진 않았고 서울이든 타 지역이든 사실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전세집을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뭐 주거 공동체든 뭐 뭐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금 공급하는 형태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좀 매입을 해보자.
이번에는 좀 매입을 해서 서울은 사실 좀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에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들이 있는 지역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 건데 이런 공동체들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공간을 공동체 혹은 그냥 그 지역 차원에서 거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매입할 수 있다라면 뭐 그런 시도들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도 이제 좀 검토해보자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단독으로는 또 이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뭐 공동으로 매입하는 형태를 추진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지역 자산화 운동하는 단체들도 좀 있잖아요. 뭐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제 마포 정도, 마포의 뭐 이런 쪽,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중랑 쪽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아니면 뭐 운동 단체들, 뭐 그 예, 뭐 인권 운동이든 뭐 노동 운동이든, 그다음에 뭐 꿀잠 같은 형태, 꿀잠 같은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동 차원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런 사례들이 이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예, 공동 매입을 추진하는 것들도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예, 뭐 어떤 단체와 어떻게 할지는 뭐 따져봐야겠지만, 그다음 뭐 이건 농담처럼 많이 했던 얘기지만 이제 해외 진출하는 방향. 일본은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거기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아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집은 매입한 상태고 인테리어비 뭐 100만 원, 100만 원, 네, 뭐그 정도, 1000만 원 정도, 10만 빈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건 아닌데 뭐 사실 일본은 금리가 거의 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은 이용 수입이 없어요. 이용 수입이 없어서 사실 뭐 일본 환경에서 빙고 같은 그 주식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나?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엄청 낮은데 그렇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닌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그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 작년에도 이제 어쨌든 뭐 우리 레드복스의 염이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미얀마 같은데 가면 돈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예. 아니면 이제 그것도 아니면 이제 아이고, 다른 방안으로는 뭐 자금을 어쨌든 운용을 한다. 예치금을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뭐 이자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금이 없는데 예금의 형태로 뭐 신협 같은데 이제 예금을 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이율이 조금 더 높은 뭐 이런 쪽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차입을 다 반환을 좀 어쨌든 당분간 쓸 일이 없다면 차입을 반환하는 일을 해야 되고 정말 쓸 일 없다 그러면 정말 출자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때 되면 이제 거의 이거는 조합 그만하자는 얘기니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예.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뮬레이션을 여러 개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서울에서 전세 구하는 이런 케이스. 두 번째는 뭐 지역에서 매입하는 케이스. 이거는 제가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냥 뭐 적당한 물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몇 개 찾아본 물건인데 이게 실거래 물건인지는 모르겠어요. 실거래 가능한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뽑아본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서울에서 매입하는 전략. 서울에서도 매입이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이거는 그 각자 뭐 그다음에 기타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뭐 요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더 얘기를 잘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까요?